저희가 특히 뭐 했을 때 좋아했냐면 다 같이 검색을 해봤는데 교보문고무 S24에서 가스라이팅 책이 19금 소설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. 거기서 허강원 작가님 이 책 쓰세요. 같이 쓰시죠. 자, 그러면 그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. 우리 허강원 작가님은 왜 그 주제가 많이 있었을 텐데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를 선택을 하셨어요?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주제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을 5년 정도 했었어요. 그러니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퍼져나오고 있잖아요. 부조리 같은 것도 되게 많았고. 그러면서 약간 어떤 폭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아요. 심리학 같은 것도 전공을 하면서. 그리고 제가 이 분야는 좀 말을 할 수 있는 분야겠다 음,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고,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무엇을 쓸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라고 좀 고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책을 쓸 때는. 그럴 때는 자기가 좀 계속 몇 시간이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? 그런 걸 좀 찾아가지고 쓰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심리학도 관심이 되게 많고, 이제 편입도 했고, 사실 이 주제가 굉장히 무겁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제 네, 우선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. 근데 그 네. 저희가 워크숍 할 때 이제 세 명이 한 조거든요. 보통 3인 1조로 하는데 이 토론을 많이 하기 위해서. 근데 허강훈님 가스라이팅 얘기 나왔을 때 다른 분들이 되게 막 환호를 했었어요. 그죠? 다 박수, 와, 이거 대박이라고. 왜냐면, 맞죠, 광훈님? 네네. 네. 그래서, 야, 가스라이팅 나도 들어봤는데 뭔지는 모르겠고 호기심은 간다. 그러니까 뭔가 심리학적이면서, 어, 시장이 요구하는 이 두 개가 정말 절묘하게 잘 된 케이스이고, 저희가 특히 뭐 했을 때 좋아했냐면 다 같이 검색을 해봤는데 교보문고무 S24에서 가스라이팅 책이 19금 소설밖에 없는 거예요. 이런 책이 없는 거예요. 거기서 허강원 작가님 이 책 쓰세요. 같이 쓰시죠.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선택을 너무 정말 신의 한 수로 잘 하셨고 또 내용도 너무 재미있게 짜임새 있게 잘 쓰셨고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. 그리고 허강원 작가님은 출판 제의나 인터뷰 제의도 좀 오셨잖아요. 이 책 덕분에. 아, 그것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이제 책이 되니까 갑자기 그런 이슈들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그러면서 이제 출판사 같은 데서 막 종이책을 만들겠냐고 제의도 오고 뭐 그런 경험을 했었고, 제가 가장 기뻤던 거는 이제 문화예술단체, 비영리단체 같은 데서 이제 연락이 와서 이제 자기네들이 가스라이팅 관련돼서 연극을 만들 생각이다. 그럼 인터뷰를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해서 전 너무 반갑더라고요. 저는 문예창작학과 출신이라 그랬잖아요, 원래. 항상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기- 저 스스로는 좀 어렵고 시장도 좁고 하니까 포기를 했었는데, 이런 식으로라도 기여를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,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저는 심리학을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. 4학년 1학기까지 지금 공부했잖아요.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한 분야고, 사실 저도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쓸 때 어떻게 썼냐면요. 진짜 말을 하면서 썼거든요. 이거를 타이핑해서 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요즘에 녹음을 하면 이걸 글로 써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올렸고, 그게 어떻게 잘 돼서 많은 제안들이 오고 있는 게 너무 기쁜 부분인 거죠. 네. 오채은 작가님께서는 유튜브 콘텐츠가 고민입니다. 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주제 선택하실 때 요거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세요? 정말 저도 주제 선택하는데 정말 어려웠고 힘든 과정이 있었어요. 그래서 분명히 이걸 다 겪으실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걸 찾다가
약간 포기해야 되나? 약간 이런 생각이 올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때 정말 포기를 하지 마시고 하시면 분명히 나오는데 전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자. 그렇게 해서 5가지로 주제를 좁혔어요.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러면 내가 그럼 앞으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? 그거에 맞춰서 그 5가지 중에서 또 추리게 됐어요. 네, 그러니까 한 2가지로, 2가지 정도로 줄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다음에는, 결국에는 이 2가지는 제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것들이더라고요. 근데 그 중에서 그럼 더 잘 팔리는 게 무엇인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같이 있는 분들의 니즈를 보는 거였고, 그렇게 해서 하여튼 유튜브를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이제 그 주제를 선정하는 기간이 저는 거의 1달이 걸린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래서 결론적으로는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, 이게 분명히 어떤 커리어를 원하셔서 이 책을 쓰실 거 아니에요. 어떤 목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목표를 위한 진짜 게이트로서 저는 되게 똑똑한, 되게 도움을 받았거든요. 왜냐면 제가 많은 홍보를 하진 않았는데, 제가 유튜브에 관련된 걸 쓰니까 거의 45만 유튜버가 제 책을 사줬어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나 상상을 하지 45만 못한 부가 팔렸다는 줄 알고 지금 순간 45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가 책을 사줬다. 45만 팔로워를 가진 유튜버가 아, 제 책을 사줬어요. 근데 저는 이걸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으실 수 있으니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. 정말 대박이네요. 그 되게 또 예, 좋은 또 예를 보여주셨어요. 한 5가지 골라서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비교했다. 좀 논리적으로 하신 거예요. 그것도 잘 하신 거고 또 지금 디지털 전문가로 또 포지셔닝을 하고 계시니까 또 우리 윤재환 작가님은 아, 쿠팡 파트너스라는 책을 쓰신 이유가 아까 좀 말씀하긴 하셨지만 네, 저는 아까 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이렇게 시장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큰 시장을 고려하자라고 해서 책을 쓰게 됐고, 또 책을 쓴 당시에 제가 관심이 많았어요. 그쪽에, 재테크 분야에. 그래서 또 그런 책을 쓴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마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 관심사가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그거는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잖아요. 관심사라는 거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꽂힌 게 있을 때 그거를 좀 파고 들어보고 공부해서 쓰고, 그리고 그게 꼭 내 평생의 목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네, 그냥 점을 하나 찍는 걸로도 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당장은 이 주제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내가 꽂힌 거에 대해서 한번 써볼까 이런 정도로 해서 하면 그 점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. 저는 이런 약간 혼자만의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습니다. 네.